갑자기 따끈따끈하게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나트륨 배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에코프로비움은 당연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 나트륨 배터리 그 삼각편대에서 가장, 그 다음에 엔캠에 대해서 투자분들께서 많이 화나셨더라고요. 엔캠에 대해서 팩트 체크는 뭐냐면 분리막이랑 전액은 이미 뭐 경쟁 기업도 많고 여기서 뭐 이 마진율을 뭐 챙기기는 어려워, 실적 턴어라운드에 나설 것이라는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그들이 만들고 있는 2차전지 전액 원료가 중국보다 순도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예민수의 경제 토크 네모경제 손여로 본부장님과 2차 전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기차의 흐름들 또 ESS 이야기까지 했고요. 소재 업체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2차 전지 소재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양극재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달에 탑픽으로 또 소개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저번 달에는 전고체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사실 나트륨 배터리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우연히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뉴스가 총 3개인데요. 맨 처음에 이제 CATL이 6월 28일 기준으로 나트륨 배터리를 양산하겠다, 이 이야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 이 CATL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솔브레인과 그 롯데케미칼 아니고 애경케미칼이죠. 애경케미칼과 뭉쳐가지고 이제 CATL에 대항해서 이제 나트륨 배터리를 만들겠다, 이 뉴스가 나왔고, 오늘 갑자기 따끈따끈하게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나트륨 배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리튬 인산철 기업들한테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는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기업들한테 세금을 부과해서 그 얻은 세액으로 이제 나트륨 배터리를 부흥시켰다,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나트륨 배터리 좀 수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이거 안타깝게도 제가 탑픽을 공개를 해버렸네요. 탑픽을 공개해버렸는데 차근차근 설명드리는데, 제가 이 2차 전지랑 다르게 반도체랑 다르게 2차 전지는 제가 첫 두 종목은 조금 조심하자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린 거고, 제가 뒤에 말씀드린 두 종목이 좀 매매 가능하다, 이걸 좀 사전에 공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코프로비움은 당연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 당연히 나트륨 배터리 그 삼각편대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엔캠에 대해서 제가 그 종목 토론실 가봤는데 투자분들께서 많이 화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엔캠에 대해서 팩트 체크는 뭐냐면, 엔캠에서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증설을 정말 과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조선방사는 물론 이 수주도 들락날락하고, 그 다음에 증설하기 위한 인프라 가격도 너무 비싸다 보니까 증설을 꿈도 못 꾸고,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통은 캐파를 뭐 30% 40% 늘리지 한 번에 100% 안 늘리거든요.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 워낙 성장 기업이다 보니까 막 캐파를 100% 200% 늘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엔캠 같은 경우는 캐파를 한번 6배를 늘렸고요. 근데 6배 늘렸는데 캐즘이 오다 보니까 가동률이 현재 제가 알기로 25%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캠이 역삼과 합병을 해서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자회사를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요걸 이제 역삼각으로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이걸 상장시킨다. 그래서 저는 괜찮다. 엔캠에서 자금 조달해가지고 엔캠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재무 구조를 좀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뉴스 읽어보니까 현재 그 더그로 호브라는 기업이 약간 뭐 CBDC나 암호화폐 관련 종목이더라고요. 근데 그 종목이 상장 폐지 위험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선물거래위원회에다가 항의를 해놓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엔캠을 원래 그냥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나트륨 배터리 말씀드려야지, 엔캠 요즘 움직이던데 말씀드려야지, 그 다음에 이제 대본을 써야 되니까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 역삼각형 이 상장 이면에 더그로 호브가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 보고, 이 엔캠을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혹은 내가 물려있는 분들도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은 물을 타거나 하기보다는 조금 슈팅 나왔을 때 빠르게 정리하는 게 좀 안전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WCP 같은 경우도 이 종목도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WCP는 분리막 이런 거 네, 있던 거? 분리막 그죠? 기업인데
제가 뭐 2차 전지를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진이 아니다 보니까 왜 양극재, 음극재는 뭐 성장성에 대해서 막 연구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분리막이랑 전액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 안 하더라고. 그냥 분리막이랑 전액은 이미 뭐 경쟁 기업도 많고 여기서 뭐 이 마진율을 뭐 챙기기도 어려워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좀 가슴이 아픈데 일단은 공급이 많다라는 건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WCP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올해 하반기에 뭐 고객사의 확대와 포트폴리오 다변에 따라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분리막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부정적인 뉴스가 하나 또 나왔더라고요. 중국의 또 저가 공세가 또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ESS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부터 이제 ESS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가 나가야 될 길은 이제 미국에다 ESS를 뚫어야 되는데 미국이 이제 이란을 견제 다 하고 나면 중국을 해줄 것이다. 그러면은 중국에 견제를 하면은 미국의 ESS를 우리나라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종종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점유율이 너무 올랐더라고요. 제가 2025년 상반기에는 CATL이 미국 북미 ESS 점유율 70%였습니다. 근데 2025년 연간 점유율이 90%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야 이거 트럼프 대통령 약발이 안 통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WCP도 분리막 시장에서는 중국에서의 저가 공세가 겹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중국 기업을 제외하면 WCP가 글로벌에서 거의 60% 넘는 파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WCP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긴 어려운데 혹시라도 미국에서 중국 성공적으로 견제를 해주면 실적 기술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보유 비중은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WCP를 단기적으로 접근했다가 뭐 2주 안에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면은 종목 스위칭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PKC랑 오늘 탑픽으로 준비한 애경케미칼이다 말씀드릴 거고요. 애경케미칼을 탑픽으로 꼽은 이유는 변동성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분기 실적이 적자가 가끔 나오곤 있지만 올해 하반기에 실적이 크게 개선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PKC 백광소재 같은 경우는 본업은 있습니다. 본업은 자신들이 이 염소를 이용한 화학 소재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의 주특기가 염소를 이용한 물질이다 보니까 새만금에 2차 전지용 전액 공장을 지었고요. 그다음에 양산을 들어갈 건데 그들이 만들고 있는 2차 전지 전액 원료가 중국보다 순도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제가 백광소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부지를 확보를 했는데 한 9만 6천 평의 부지를 확보했는데 여기다 공장을 다 안 짓고 이제 백광소재 입장에서는 타이밍이 좋았죠. 약간 캐즘 단어가 살짝 들리니까. 그래서 공장을 다 지은 게 아니고 3분의 1만 지어가지고 이 3분의 1만 이제 가동한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2차 전지 업황이 돌면은 추가적인 증설을 한다고 하니까 PKC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앞에서 공개를 해버렸는데 에코프로빔과 솔브레인과 손잡고 이제 나트륨 배터리에 필요한 음극재에 들어간 하드카본 음극재 바인더를 만들고 있고 본업을 통해서 다행히 1분기에 65.7% 실적이 개선됐고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본업은 회복이 되고 있고 회복된 본업을 통해서 신사업에 대한 성과도 늘어날 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더라도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개장 초반 약간 넥스트레이드 그때까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좋아가지고 강세를 보여준 모습인데 지금 보면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윗꼬리가 달려있는데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나트륨 배터리 관련 뉴스 나왔을 때 조금 단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판단돼서 애경케미칼을 오늘 탑픽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도 이제 소재들이 변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어쨌든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전고체잖아요. 전고체 그죠? 근데 아직까지 상용화는 안 된 것 같고 나트륨 배터리 얘기하시고 이제 관심 기업도 얘기하셨는데 나트륨 배터리는 뭐 발전 단계나 혹은 채택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데요? 네. 일단은 채택 가능성은 조금 더 봐야 된다는 뷰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LF 배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원계 배터리가 네. 있고 그 나트륨 배터리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튬 배터리랑 전고체 배터리가 있는데 사실은 이 삼원계 배터리랑 전고체 배터리는 조금 간격이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다는 게 이제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는 약간 가성비 배터리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주행 거리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튬 배터리가 쫓기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리튬 배터리랑 주행 거리가 거의 흡사한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이제 원자재도 주변에서 구하기 쉽다는 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워낙 4번계랑 전고체 힘을 주다 보니까 이제 막 약간 연구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나트륨 배터리도 양산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뭐 미국 전기차 기업이라든가 유럽 전기차 기업들 아직 수주를 안 내놓은 상황이고요. 중국 기업들도 아직 수주를 안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 전기차가 그 물량을 가져가서 이 차량을 운행했을 때 뭐 폭발 사고 나온다든가 안정화 된다든가 그러면 우리나라는 조금 더 이 나트륨 배터리 좀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저는 막 벤츠 S 클래스나 아니면 뭐 볼보 S 요런 급 고급차. 네, 요런 급들의 전고체 배터리 쓴다고 하면 부자분들 쓰실 것 같고 아무래도 우주항공이나 로봇 쪽으로 그다음에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 탑재한 전기차는 우리 일반인들은 좀 구매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이 판매했을 때 이 중국 완성차 기업들의 반응을 보고 우리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걸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